우리 애는 왜 원서를 안 읽으려고 할까? 뭐가 문제지? 아이가 문제인 게 아니고 책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서울대생들의 공통적인 기억이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와 함께 책을 읽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몇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알못이었던 저희 아이를 1년 만에 뉴베리상 수상작을 원서로 읽는 아이로 성장시킨 원서 잘 읽는 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10년을 한국의 공교육의 적자로 살면서 영어를 거의 잘 구사하지 못하다가요. 1년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영어 실력이 급성장한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원서 읽기나 영어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제가 깨닫게 된 그 몇 가지 팁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영어 그리고 영어 읽기 능력을 단기간에 늘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원서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쉽고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원서 읽기가 잘 안 된다, 그게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아이에게 충분히 쉽고 재미있는 책을 읽히고 있는 게 맞는지 난이도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는 왜 원서를 안 읽으려고 할까? 뭐가 문제지? 아이가 문제인 게 아니고 책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글책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책은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읽히는 게 아이의 흥미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옆집에는 4학년 책 읽는데 우리 애는 아직 2학년 수준밖에 못 읽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2학년 수준 책을 읽는다면 그 수준에 맞는 책을 아주 많이 읽히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수준을 억지로 높이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자기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재밌게 많이 읽다 보면 읽기 능력은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희 애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누구 집 애들처럼 해리포터는 못 읽어도 얼리 챕터북 정도는 또 억지로 읽혀야지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학 직후에 상담 때 미국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읽기 능력이 1학년 정도로 나온대요. 수학은 6학년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봐도 수학을 봐도 자기는 얘의 성적이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각각 다른 의미에서 무섭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아이 책 골라줄 때 이 수준을 참고로 해서 읽혀라. 근데 아주 짧은 말이었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치듯이 그냥 들었던 한마디가 뭔가 방향을 확 바꿔놓는? 저도 그때 깨달은 게 그 시험 결과를 두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읽기 능력은 이제 겨우 1학년 수준이구나. 이거 진짜 우울하다. 망했네. 늦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 결과를 놓고 해야 될 바른 생각은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이 1학년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 책 빌려줄 때 1학년 수준 책을 빌려주고 읽혀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지만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고 또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혀보고 제가 느낀 게 저희 애는 딱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읽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책은 읽기는 읽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 찡그리고 몸 비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기 영어 실력이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가 좋다는 거, 쉽다는 책부터 읽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원서 중에서 쉽고 재밌는 책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시리즈를 소개해드리자면 피터 캣 시리즈가 있고요. 또 잭 시리즈, 베렌스타인 베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보통 다 AR 1점대,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들이 읽는 책이에요. 미국 도서관이 좋은 게 한 명당 대출이 15권까지 되더라고요. 정말 큰 나라의 스케일은 다르다. 아이들 카드까지 다 쓰면 한 번에 뭐 40권씩, 50권씩.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도서관에 가서 재밌어 보이는 책, 애가 좋아하는 책을 그냥 빌려온 건데 나중에 봤더니 이 시리즈가 다 아주 매우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보다. 그 중에서도 피터 캣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단순한 문장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웃깁니다. 미국에서도 유치원생들한테 피터 캣은 인기 만점이거든요. 할로윈 때 킨더 선생님들이 다 피터 캣으로 분장을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릴 때부터 영유를 보냈거나 엄마가 아주 철저하게 주기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면 아이는 당연히 원서 읽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얘는 이미 모든 게 다 한국어 기반으로 돌아가는 애잖아요. 저희 애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책을 잘 골라주시면 돼요.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어든 스페인어든 배우면 어떻게 배워요? 어른이지만
어린이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되 다른 집 애들 진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애들 수준에 맞는 책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요.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골라준다는 겁니다. 이게 앞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데 아이가 재밌고 쉽게 읽을 만한 책을 찾으려면 방법을 알아야겠죠. 영어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레벨이나 지수가 있습니다. SR 지수도 있고 렉셀 지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시험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큰 출판사들은 자체적으로 책을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놨거든요. 하퍼콜린스, 스콜레스틱 같은 이런 큰 영미 출판사들은요. 어린이 책을 나름의 체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퍼콜린스라는 출판사는 총 4단계로 어린이 책을 구분을 하거든요. My First부터 레벨 4 정도까지 있는데 My First는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한 어린이들을 위한 단계예요. 레벨 1은 문장이 간단하고 반복적인 이야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레벨 2는 기본 문장을 잘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레벨 3, 4는 더 길고 이제 복잡한 이야기. 난이도가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몇 개 읽혀보시고 아이가 잘 읽는 단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한국 도서관도 영어책 정말 잘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면 모 윌리엄이나 페파피그 같은 책들 이게 애들이 보는 거니까 쉬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AR 2점대거든요. 이렇게 문장이 이게 꽤나 깁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요. 제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영유 없이 이렇게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아이한테 원서를 읽혀주고 싶다고 페파피그를 읽히는데 잘 안 읽는다고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서라, 그 수준이 아니다. 바로 비스킷이라고 아주 초보 단계에서 읽기 좋은 책을 추천을 해줬거든요. 이런 책을 읽히셔야지 얘가 스트레스 없이 읽을 수 있어요. 모 윌리엄 책도 이 유명한 피전 시리즈는 영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어려워요. 엘리펀트 앤 피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걔 문장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부터 읽히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배우는 데는 다 단계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원서 잘 읽는 아이 만드는 방법은 아이 성향에 잘 맞는 책을 찾는 겁니다. 책이라는 건요,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아이 원서 읽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 성향에 잘 맞는 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좋다고 하는 책을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남들은 좋다고 해도 우리 애는 안 읽고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아주 운명적으로 아 이거다 이런 책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참 겪어본 사람만 아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저희는 아이가 이렇게 한두 달 넘게 AR 1점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책들만 계속 보다가 동맨이라는 책을 보면서 읽기 독립을 시작했거든요. AR 2점대 후반이라서 영유 출신 한국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그런데 미국 초등학생들에게 이 동맨의 인기는 그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흔한 남매 인기만큼이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이 책을 보니까 애가 영어를 자기는 잘 못하면서도 이걸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만화책이거든요. 코믹 만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벽이 좀 낮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읽으니까 중거 집단의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읽고 난 다음에는 또 반 애들이 읽는다면서 배드가이즈, 윈피키드 그 당시에는 이걸 애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 특히 윈피키드는 글자가 많고 주인공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어휘도 어려운 어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읽고 웃고 이러니까 내버려뒀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 결과가 자기 학년에 맞게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읽은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꽂히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꽂히는 책을 찾았다면 이제 거의 다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국 아이들은요 그림책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얼리 챕터북이라고 하는 걸 보통 거치더라고요. 이런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챕터북보다는 되게 얇고 저희 아이는 이걸 건너뛰었어요. 이 얼리 챕터북을 건너뛰면서 생긴 구멍 같은 걸 좀 메워주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 뒤늦게 이걸 사서 좀 읽어보라고 했더니 2단계로 돌아가려니까 이제 유치한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코믹 스타일은 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코믹 스타일로 그것도 얼리 챕터북 이걸 읽혀봤거든요. 성공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아이에게 잘 맞는 성향의 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얼리 챕터북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책도 강력히 추천드려요. 어떤 한 책이 아이랑 너무 잘 맞았다 그러면 그 작가가 쓴 책은 또 다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책도 추천드리는데 글밥이 이 정도 되는 책인데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좀 똑똑한 원어민 1학년 아이들이 이 책으로
읽기 독립을 성공한 경우를 봤습니다. 아주 간증 수준으로 강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는 이제 이걸 사놓고 읽히려던 시점에 이미 챕터북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셔서 이 책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챕터북은 어떻게 읽느냐? 제일 손쉬운 방법은 엄마랑 같이 읽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이 한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책을 들고 혼자 방으로 가서 몰입해서 막 몇 시간씩 읽는다. 모든 엄마들의 꿈이죠. 하지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혼자 안 읽으려고 하고 얘는 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책 읽어줘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읽어주겠다고 해도 아마 싫다고 도망갈걸요? 길어봤자 몇 년 더일 뿐입니다. 엄마가 챕터북을 같이 읽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책을 소화할 수 있어요. 뭘 막 가르치면서 읽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가 같이 읽어주면 자기 수준보다 좀 높은 책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이나 진입장벽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주 어려운 단어는 같이 찾아봐 주거나 문맥을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서울대 남인혜 교수님이 서울대생 독서 특징을 조사를 했는데 이 서울대생들의 공통적인 기억이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와 함께 책을 읽었다, 엄마가 책을 읽어줬다 이런 기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읽기 독립을 못해서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시간이 아이의 독서 정서, 독서 지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게 공부 정서, 학습력으로도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특히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가 같이 읽는 거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푹 빠진 책을 또 만나게 되면 아이는 저절로 혼자 책 읽기에 빠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웠거든요. 영어라는 언어를 흡수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다.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고 그걸 유지하는 법을 터득할 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누군가 뒤에서 힘으로 그걸 유지시켜주고 아이가 넘어질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같이 넘어지는 그 역할을 언어를 배울 때도 엄마가 같이 해주는 거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페달을 힘차게 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행착오를 매 순간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